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한 약속, 즉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상식입니다. 오늘은 총선 전후로 달라지게 될 경제 공약 및 경제 이슈들, 또 정책들,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게 될지, 또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 그 향배를 가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자,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주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얼마 전 비자발적 자영업자들 150만 원만 주면 취업하겠다, 이런 인터뷰 보내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 창업을 조사해봤더니 이 창업 형태 대부분이 생계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총선 결과가 증시에도 반영됐습니다. 관련 소식 리포트 이후 또 증시 분석에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창업하는 행태 대부분이 생계형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창업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창업 목적이 살폈는데 생계형이 63%에 달했습니다.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의 기회가 생겨서 창업을 하는 기회 추구형 내지는 혁신형 창업은 21%에 불과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생계형 창업이 26%, 이스라엘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혁신형 창업은 미국과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 등이 벤처 강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모두 이 비율이 50%로 웃돌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퇴직자들은 창업하면 사실은 치킨집 이렇게 일반화되기도 하는데, 네. 혁신형 창업 그리고 생계형 창업, 그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또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하는 경우는 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 심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42%에 달한 반면에 달에서 미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요. 또 이 혁신적인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이 외부 투자를 받는 비중이나 규모도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취약했습니다. 네. 또 이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도 좋지가 않아서 한번 실패하면 재창업이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예, 창업 기쁘게 시작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시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 어제 치러졌는데 김 기자님도 투표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저도 투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뒤바뀌고 있는데 증시도 조금 출렁이고 있죠? 네, 이 증시가 있는 정치 경제 증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도 좀 가장 단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좀 자리매김에 성공을 하면서 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이 대주주로 있는 이 안내비 장중 큰 폭으로 올랐다가 상승세로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우리들 브레인, 휴브레인, 또 우리들 제약 같은 이 문재인 테마주로 뽑히는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반면에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내려앉으면서 NK를 비롯한 이 김무성 대표 관련주들은 폭락세를 좀 면치 못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오세훈 관련주의 주가도 장중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예, 올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포스코로 나타났네요. 조금 의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국거래소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지분 변동 현황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 포스코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작년 말 47.28%에서 49.32%로 2.04%포인트 오르면서 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 포스코의 주가는 16만 6,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42% 넘게 뛰었는데요. 이 외국인 매수세에다 철강업종의 회복세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우후, 또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등이 외국인의 러브콜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삼성생명, 삼성물산, 기아차 등은 외국인 비중이 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가 있다는 거는 좀 좋은 지표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오는 2020년이면 1,500만 명을 넘어선다고요. 네, 그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인데요. 그 2011년에서 15년까지 매년 17%씩 성장했던 중국의 해외 여행객 관광객 수가 앞으로 5년간 8%대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특히 당일치기 코스인 홍콩 여행, 또 1박 일정인 대만과 마카오 여행이 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 관광객은 매년 20%씩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600만 명인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의 관광객은 2020년에는 1,550만 명까지 늘어나고 일본행도 500만 명에서 1,3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예, 월미도에서 사상 최대의 치맥 파티를 벌여서 뉴스가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다시 찾는 중국 관광객들 조금 늘어나는 추세죠? 네, 그 작년에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좀 주춤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 육거들로 좀 서울이 좀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롯데백화점의 중국인 매출을 보니까요. 올 들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48%나 늘었고 롯데 면세점 매출도 5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중국인들이 좀 마트 가격이 저렴한 마트를 찾으면서 롯데마트의 중국인 매출은 이 2배 가까이 좀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이 또 보상 관광을 비롯해서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물론이고요. 이 개별 자유여행 관광객 규모가 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계속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선 이후에 이 면세점 관련한 이슈도 좀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들 평균 근속을 12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그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이 사업 보고서를 공개한 80개 기업의 직원 평균 근속 연수를 분석을 했는데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장 긴 기업은 SK에너지였는데 21년에 달했고요. 여천 NCC, 기아차, KT도 19년을 넘었고 한국전력과 포스코, SK종합화학 등이 상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에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기업의 비율은 70% 정도였습니다. 예, 평균 근속 연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직 같은 것들도 이 근속을 못하게 되는 이유일 텐데 네. 성별에 따라서도 이런 근속 연수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 성별 근속 평균 근속 연수를 명시한 49개사의 수치를 지금 비교한 건데요. 남성이 14.1년으로 9.3년에 그친 여성보다 5년가량 더 길었습니다. 또 이 남성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기업이 82%에 달한 반면에 여성은 37%에 그쳤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성은 그만큼 이 근속 연수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 근속 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국민은행으로 평균 21.3년이었고요. SK에너지와 기아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은 KT가 17.8년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하나생명과 기아차 등이 순서였습니다. 예. 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수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밝혀졌네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리콜된 26개 제품이 국내 유통 여부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좀 그런 제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가전제품과 아동용품이 가장 많았고요. 네. 화장품과 화학제품, 레저용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령 이케아 코리아가 판매했던 유아용 왕구인 라티오 텅드럼이라는 제품은 고무공이 분리로 제시구려가 좀 제기가 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리콜됐던 제품이라고 하고요. 네.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손잡이 파손과 함께 영유아의 낙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리콜이 된 이 브라이텍스의 유아용 카시트도 해외 직구 쇼핑몰 등 23개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외국에서 쓰지 못하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좀 생각하면 약간 분하기도 한데 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한 26개 제품 중에서 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좀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이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네. 국내에서 판매한 이력이 없는 19개 제품은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판매도 중지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이 리콜 제품을 일일이 조치하기 어려운 만큼 이 소비자 스스로 좀 꼼꼼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이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나 스마트 컨슈머 등의 사이트에서 이 해외 리콜 정보를 좀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현재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박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증시 상황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 영향일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총선 영향과 미국 시장의 상승세가 교차하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어제 해외 시장의 급등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 출발하면서 장 마감까지 강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2015.93 플러스 34.6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 총선 영향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개별 정치 테마주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693.42포인트 마이너스 0.0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면서 거래소와 대비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예, 외국인의 향배가 항상 관심사였긴 했는데 이번에도 큰 폭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였네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는 것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쉬는 동안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시장에 좀 강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JP모건 실적에 대한 그런 상승세로 인해서 고무되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지수 견인을 주도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소재주 섹터주들을 중심으로 한 저점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과 더불어서 지수의 급등세를 이끌어낸 하루였었습니다. 예, 늘 말씀하실 때마다 이 환율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엔고 때문에 아베노믹스 이제 약발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달러에 대한 흐름들도 면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띌 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읽어야 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아베노믹스 우려감이라든지 또 엔화가 그동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일정 부분 좀 소강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죠. 추가적으로 돈 풀게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사실 우리 시장에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국 쪽의 강세 흐름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이 원화가 좀 약세해 보이면서 10원 90전 오른 1156원 70전에 마감을 하면서 다시 좀 1150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더 이어진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적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현재 국내라든지 중국 쪽의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흐름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은 네. 당분간 외국인들의 좀 행보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답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선거 열심히 투표하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로 국회가 여서야대 구도가 됐죠.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중심의 정책보다는 제1야당이 경제 기치로 내걸었던 이것 중심의 정책들이 힘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보도하고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바꿔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야당의 이제는 20대 총선에는 제1당이 됐지만 이 대표로 있는 김종인 대표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정답 뭘까요? 5글자입니다.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20대 총선 어제 여러분들도 다 투표를 하셨죠. 여러 가지 이 이변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를 못했고요. 참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도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 앞으로 우리 경제의 이슈와 향배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극복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여야 경제 구도가 사실은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를 심판하겠다 이런 게 먹히지 않았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대 경제 민주화 이런 구도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언론이 많은데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경제 민주화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돈을 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복지 같은 것도 해준다. 그다음에 고용도 공공 부문의 고용을 할당하겠다. 심지어는 민간 기업도 고용을 할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비해서 경제 활성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열심히 내가 일을 하기보다는 역시 좀 그냥 고용도 할당되고 업무적으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었지만은 또 다른 면에 본다면은 여당의 공천 파동. 네. 에 따라서 전통적인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50대, 60대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하고 또 투표도 참가하지 않은 네. 그런 것도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간 정부 또 여당은 경제 활성화,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기타 규제 없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자본 집약적인 투자를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개개의 투표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야당이 말하는 경제 심판론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너무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2.6% 성장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2.6%면 아무리 잘해도 한 20만 명밖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대학 졸업생 1년에 50만 명씩 나옵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한 몇 년째 이 정도 성장밖에 안 되면서 그러면 갈 데가 없는 청년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얘기하기를 여당이나 청와대는 이제 야당이 네. 야당이 죄송합니다.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렇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가 책임론이죠. 네네. 반면에 이제 야당은 그렇지 않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니까 네. 집권 여당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번에 너무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심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 결과만 두고 본다면은 정책 심판론이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제 잠시 이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책의 어려움들 왜냐하면 경제 위기, 현재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쪽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성장 주도 정책이 사실은 동력을 잃었다. 이런 시각이 양존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 경제 위기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성장 주도가 성장이 됐느냐? 성장이 안 됐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설비 투자 증가율이 계속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16개월째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가 그야말로 완전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뭐 성장 주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 주도했다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좀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그 결과 이익이 고루 분배 안 되고 재벌들이 갔다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데 네. 지금 투자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안 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30대 대기업에 약 한 네. 대기업이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네네. 400개가 만성적인 적자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물건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네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따라오면서 중국에서 뭐 북경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우리나라 청년들보다 임금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바일 폰이죠. 네. 우리가 만든 모바일 폰은 70만 원 정도 되지만은 화웨이 폰 같은 건 15만 원밖에 안 한 이유가 네. 그 임금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당면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네. 단순히 무슨 성장 중심이다, 분배 중심이다, 이런 차원의 옛날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바싹 추격해온, 이미 벌써 추격해온 따라잡은.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제에서 지금 못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연속 16개월째 마이너스, 지금도 그것도 마이너스도 적은 폭이 아니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난 적이 없거든요. 예, 최근엔 한 자릿수기는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네,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되면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난리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그냥 작년에도 조선 3사가 8조 5천억의 적자를 냈다. 네. 적자를 갚을 방법이 없어, 지금. 네. 그래서 그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냥 우리 폐쇄 경제 속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그런 건 논할 때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의 추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일본을 극복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성장이냐 혹은 민주화냐를 떠나서 지금 이 경제 자체의 구조, 우리가 타고 있는 경제라는 배가 낡은 구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공약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강봉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국판 양적 완화를 얘기해서 이번 이 선거 양상에서 경제 이슈가 아주 크게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기업의 빚, 또 가계의 빚을 발권력을 통해서 조금 완화해 주자. 숨통이 트이면 돈이 좀 돌고 경제가 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2008년 위기가 나자마자 바로 버냉키라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돈을 풀었는데 얼마나 풀었느냐? 그동안 약 3조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그게 규모가 그냥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중앙은행이 푸는 돈을 보는 통화라고 그러고요. 네. GDP 대비해서 보는 통화가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한 22%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돈을 풀었다고 하지만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돈 자체가 우리는 절반밖에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워낙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위축이 돼 있고 기업들도 공장을 세워서 물건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공장을 세우는 투자하지 않고 이래서 돈을 갖다가 그냥 본래는 돈이 이제 금융 조절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수요하면은 돈을 중앙은행에 공급하면 되는데 그 정도하고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아예 그냥 돈을 갖다 맡기자. 네. 그게 양적 완화죠. 돈을 풀어서 그야말로 중앙은행을 다시 갖고 오면은 오히려 금리를 안 주고 이제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네. 이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이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만은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안 올리면 버블이 될 정도로 네. 회복되고 영국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뒤늦게서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 미국하고 성장 안 되는 국가들과 간에 그 통화 정책에 관한 차이가 나면서 지금 환율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뒤늦게나마 강병수 선대위원님 우리도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이 워낙 안 돌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워낙 안 도니까 돈을 좀 돌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돈을 좀 돌려야만 경제가 돌아간다. 지금
자영업자들도 한 700만 명 되는데, 이 중에 400만 명 정도는 뭐,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수입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월 150만 주면 재취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 돌질 않아요. 그리고 네. 작년들은 퇴직하고 나면은, 저 이제 친구들 같은 거 다 퇴직 다 했죠. 퇴직하고 나면 미래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네. 쓰지를 못합니다. 쓰질 네.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처럼 우리도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디 하나 뭐 예컨대 옛날에 이제 그게 대공황 때도 돈이 안 돌아가지고 테네시 계곡에다 댐을 만들어서 네. 돈을 돌게 한 같은 거거든요. 것들. 그런 네. 걸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새누리당이 이 20대 국회 구성에서는 조금 약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강병균 선대위원장이 말한 양적 완화 좌초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부작용들,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라든지 또 그렇게 직접 돈을 뿌렸을 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서 반대해 왔었거든요. 거기에도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 보는데요.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걸 하려면은 한은법을 개정을 해서 한국은행 국채와 한국은행에 발행하는 통안정 증권만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외 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네. 한은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은법 개정이 힘들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우리 경제가 여기서 중국에 이제 추격을 당하면은 네. 완전히 우리는 몰락할 길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지금 뭐 이것이 여당이 제의했으니까 야당에 반대하고 또 야당이 제의하면 여당에 반대하고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겨를이 없다. 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선 이후 주요 경제 이슈들의 향배에 관해서 네. 건국대 오정근 특임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누는 중에 잠시 핸드폰 소리 들렸던 것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치면은 과반을 넘는 야대 형국입니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법인세 인상 또 분배구조 개선 공정성장론, 이건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의 말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증세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역으로 바꿔 말하면 서비스 관련 법안 또 여러 가지 노동개혁 법안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각 당의 입장들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향후 정책적 이슈들이 변할 거다라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한다기보다도 아무것도 안 변하고 1년을 보낼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상으로는 60% 180석이 동의가 돼야 뭐가 되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죠. 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에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어느 당도 180석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당과 제휴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큰 걱정이 뭐냐면은 중국은 저렇게 빨리 추국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예를 들면 너무나 다른 정책을도 싸우기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좀 나이스한 잡이면서도 월급이 많은 네. 이런 쪽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규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규제를 없애자. 기본적으로 그거고. 야당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세금을 좀 더 올려서 네. 왜냐하면 이제 경제민주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재원이 필요하니까요. 재원이 필요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더 올리자. 지금 법인세를 22%가 최고 상한인데 25% 올리자.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너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자 어떻게 될까?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통과 안 돼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지금 왜 자영업이 전부 다 도소매, 음식점, 숙박에 몰리느냐? 고급 서비스업이 규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구든지 장년들 퇴직하거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전부 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 그렇게 갈 거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투자가 이번 달에도 보면 이번 금년 들어서 제조업 투자가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더 올리면 제조업에 투자할까요? 외국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일자리가 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구도하에서는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은 네. 아무것도 안 한 채 우리 경제가 추락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더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각 당의 정책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전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경제 이슈를 결정하는 바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가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료 부문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의료 영리화의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취업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내야 할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해야 된다. 교수님께서 이제 제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혹은 쟁점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마 가장 시급한 것이 구조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조선 3사만 보더라도 작년 1년에만 8조 5천억의 영업적자를 냈어요. 네. 이것이 고스란히 근데 8조 5천억 영업적자를 냈는데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배가 수주가 안 돼서 도커가 놀고 있습니다. 네. 신문에 보면은 지금 현재 착오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예, 자회사 한 건 수주한 게 뉴스가 되더라고요. 대우조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 조선업을 거의 중국이 싹쓸이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부채가 고스란히 산업은행 부채가 되고요.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부실이 되고 산업은행 부실은 산업은행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국민의 세금을 충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구도를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들이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실이 되고 빚이 몇 조가 쌓여도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것이 바로 97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97년도 옛날에 기아 자동차로 하는 것이 이제 부실화됐는데 네. 그 기아 자동차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구조조정하면 안 된다. 국민 기업이다. 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가면서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갖다가 제대로 처리 못하면은 바로 그런 사태가 내년이나 금년 말 내년 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소야대가 됐고 지금 울산이나 거제도 쪽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됐잖아요. 무소속으로 되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지금은 일단 놀고 있어도 월급은 받고 있는데 일단 회사를 나가야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현재 우리가 물건이 팔리지 않는 회사를 그냥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데 항상 나오는 게 그 채권은행하고 그다음에 사용자하고 노동조합 간에 서로 이제 손실을 분담해야 돼요. 네. 한쪽에만 다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분담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내년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또 정치적 상황까지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를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구조 조정에 사실은 이 노동개혁법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파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에는 일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노동개혁법 관련해서 노동 유연성에 있어서는 안전망이 너무나 부족해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더 큰 희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보완 체계 접점은 사실상 대승적으로 찾아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뭔가 좀 물과 기름이 섞일 때 비눗방울을 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여버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제가 자극해주는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배가 몇 년째 안 팔리고 있어서 1년에 뭐 연간 적자를 8조 5천원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감도 없는데 계속 앉아서 월급만 받아갈 수는 없는 거. 이번에 현대중공업은 그런 중에도 200% 뭐 보너스를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또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가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퇴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통화 재정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조선소가 지금 울산하고 거제도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울산하고 거제도에 지금 10년 넘게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네. 지금 동남권에 부산, 울산, 포항 등등 창원해가지고 한 3천만 명이 사는데 네네.
40년 전에 지은 김해공항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지금 서로 간에 싸우느라고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 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단 저쪽에서 해고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든지 네. 뭔가 이런 좀 그랜드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 네. 이걸 아무 갈 데도 없는 사람 무조건 나가라면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계속 빚이 쌓이면서 국민의 세금을 계속 거기에 투입하면서 세금도 투입할 돈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게 뭐 1조, 2조 아니고 연간 8조, 10조씩 나오니까 투입할 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뭔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해법이 나와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 사이즈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융합해서 녹여낼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리 말씀 주셨고요. 모셨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네. 지나갔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앞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총선 이후 경제 이슈 관련해서 건국대 오정근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매주 목요일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틀 전 4월 12일 미국의 임금평등의 날, 좀 이런 날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런 날이었네요. 성별, 인종별 임금 격차를 없애자라는 취지로 1996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국에는 임금 관련 불평등 이슈가 그래도 조금 큰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다고 하는 미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전에 발효된 임금 평등법이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번다고 했을 때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은 79센트, 그러니까 남자의 79%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는 건데요. 네. 이틀 전이죠.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여성들이 남녀 임금 차별 항의 캠페인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훌륭한 인력들이 배제되지 않아야 미국이 발전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종차별도 여전히 있어서요. 흑인 여성은 60% 정도고 라틴계 여성은 55%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임금 격차 없애자는 취지의 이 임금 평등의 날 1996년이 아니라 1966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유일한 여성 대권 후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유력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성별 임금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 대선 이슈로도 부각하는 모양이죠. 예, 물론 이런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아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임금 평등의 날을 맞아서 직장 내 임금 차별 철폐를 공식 선언하게 됐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40년 뒤인 2059년은 돼야 성에 따른 임금 차별이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 차별 또 인종에 따른 차별, 이 차별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경제엔 더 이득이 된다는 것 이미 밝혀졌는데도 사람들은 쉽게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미국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러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하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의 레닌을 많이 떠올립니다. 1924년 1월 21일 세상을 떠난 레닌, 이 레닌의 시신을 보존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요? 예, 러시아 정부가 레닌 시신 보존을 위해서 올해에도 예산을 책정한 게 나왔는데요. 네. 그게 1,300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2,500만 원이
쓴다고 계획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게 국가조달청 웹사이트에 공개된 메모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네. SPA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 상태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연방 회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생의학기술연구소라는 트레이닝 센터가 1924년부터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일반에 공개를 해왔는데요. 네네. 레닌의 시신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것도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분들도 우리의 정서랑은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 1924년에 돌아가신 분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과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보통은 매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념탑이나 동상을 세우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와 같이 살아있는 상태처럼 보존하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됐지만 아무래도 국가의 정통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레닌은 사후 유리관 속에 안치돼서 일반에 계속 공개되어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매장해야 된다는 여론도 조성되기 시작하긴 했는데요. 네. 최근 8천여 명의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62%가 적절한 매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영국 BBC는 레닌의 시신 보존 비용 뉴스가 현재 소셜미디어 이용자 사이에서 널리 전파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댓글을 단 몇몇 러시아인들의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미이라를 전시하는데 이런 돈을 쓰는 것에 개탄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레닌 스스로 우상을 떠받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어긴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뭐 레닌뿐만 아니라 참 사회 곳곳에 이런 사후 보존을 위한 좀 나쁘게 말하면 우상화 작업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13일 현지 시간입니다. 13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현금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섰네요. 네,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통과된 법에 따라서 이란 정부가 공무원, 군인, 민병대 등 2,400만 명에게 매달 12달러씩 주는 현금 보조를 없앤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12달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란은 원래는 중도 개혁파로 분류된 하산 로하니 정권이 최근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이란 의회는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보수파가 주도해서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뭐 정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 대변인은 그래서 그런지 이런 움직임은 불공정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뭐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회가 이렇게 보조금 폐지를 결정했고 다음 의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하니 정권이죠. 로하니 정권에서는 이걸 집행해야 되는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집행하는 이런 재정 투입은 좀 부담되기도 하긴 할 텐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든 분야에서 보조금 제도를 좀 시행해오는 어떤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 좀 개인 생활자들한테는 어려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결과적으로 경제와 연결돼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 부담이 워낙 이제 좀 가중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기록적인 저유가가 이제 이란에 덮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예전에는 빵에서부터 자동차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많이 나올 때만 해도 전 국민에게 빵, 자동차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강력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왔었는데 이게 하나둘 감축되기 시작하더니 2010년부터는 그냥 매달 현금만 지급하는 경우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수 도시 생활자들에겐 푼돈에 불과해도 공무원이나 시골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중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가 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 현금 보조금 제도를 감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IMF 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도 경고를 했을 정도니까 네네.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의 경제 상황 또 우리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이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개펜텐! 역시 캐펜텍. 개펜텍! 제일약품.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늦둥이 5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가끔 눈앞이 캄캄하다는 삼성화재 고객 박정수님께 봄봄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앞날까지 환해지는 희망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5909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너무나 크게 놀랐던 세월호 추모일 벌써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끝났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